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일제히 급등을 해줬습니다. 자, 오랜만에 셀트리온이 급등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바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바이오의 움직임이 절대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제일 큰 쪽이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형제들이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가벼운 것이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시가총액이 5조 7천억이에요. 5조 7천. 5조 7천억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9조예요. 헬스케어는 19조 1천억이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냥 셀트리온은 코스닥이 아니고 이제 코스피로 벌써 옛날에 넘어갔죠. 코스피 200이고, 그리고 얘는 시가총액이 38조입니다. 38조 7천억이에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37조 7천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무겁기 때문에 그만큼 움직이는 폭이 작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해야지? 같이 움직인다면, 같은 궤적을 그리면서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는 이 수익폭이 큰, 주가의 폭이 큰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을 그러면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보면 그동안 바닥권에서 거래량 쭉 없이 그냥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만 해요.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최근에 5월달부터는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집니다. 13만원 밑으로까지 내려왔다가 쭉 주가를 갖다 붙이고선 더 이상 안 떨어지는, 자, 이런 모양인 종목들이 이렇게 한 발씩 빵 하고 튀어요. 요렇게 할 준비를 요 한 달 반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갖다가 다져놓고선 더 이상 주가가 안 빠지게끔 해놓은 상태는 이제 오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갈 자리가 됐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면서 올랐어요. 그런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남았어요. 결과 발표를 해야 되면 결과 발표하는 거에 따라서 또 주가가 움직여. 자,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미국 FDA에 또 허가 신청을 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직도 호재가 나올 게 2개나 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속 오를까요? 아니죠. 이 결과가 나오고 미국 FDA까지 가서 승인 받으려면 시간이 또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한참 걸리는 동안에 계속 오르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전체적인 이슈가 작년처럼 나왔을 때 얘기고, 지금은 올랐다가 조정을 다시 받습니다. 왜냐면 위에 매물대도 많고. 그래서 지금 16만원대를 셀트리온 제약은 계속 못 넘었어요. 자, 이번에는 뭐 넘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넘었던 안 넘었던 조정이 항상 나와야지 올라간다. 왜냐면 아직도 삼상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FDA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단기간에 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다음에 한 차례 더 갈 것이다. 자, 셀트리온 제약의 3상 결과는 상반기 때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발표가 임박해 있을 때가 또 매수 타이밍이 되는데, 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지지 보이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가 또 매수 타이밍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주가 탄력성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 자, 신풍제약은 다 올랐어요. 신풍제약 우선주하고 신풍제약하고 둘 중에 신풍제약 우선주가 항상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급등을 하는 편이고, 신풍제약은 이제는 신풍제약 우선주보다는 상당히 바닥권에서 무겁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폭이 좀 더 작습니다. 신풍제약 결국 121선은 또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신풍제약 우선주는 신풍제약보다 2배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상한가를 동반을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바닥권에서 잡으신 분은 뭐 수익이 나셨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아직도 이제 계속 신풍제약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정이 다시 또 한 번은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신풍제약이 지금 뭐가 있냐면은, 신풍제약은 어떻게 해서 지금 최근에 여기 반등이 나온 겁니까? 바닥권에서 대비 요 폭만 해도 40%입니다. 왜 나왔어요? 미국에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미국에 있는 치료제 만드는 회사가 경구용 치료제예요. 그렇죠? 먹는 치료제인데, 이 먹는 치료제를 FDA의 승인을 받았대요. 긴급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미국 정부한테 약을 갖다 공급을 했답니다. 공급을 했는데 신풍제약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신풍제약하고는 이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풍제약에서 만드는 것이 뭐예요? 얘네도 먹는 치료제입니다. 경구용 치료제. 이 먹는 치료제니까 야, 신풍제약도 앞으로 이 미국에 있는 먹는 치료제 만든 회사처럼 잘 될 것이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예요. 뭔 일이 있어서 오른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올리려는 것은 개미는 절대 못하고 세력이 이 짓을 해야 됩니다. 세력이 바닥에서 돈을 엄청나게 써가면서 이 짓을 왜 했을까요? 신풍제약도 뭔가 이제 이슈가 나올 때가 됐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휙 올렸다가 쭉 내려요. 그러면은 개미들이 또 여기 달라붙었다가 또 내리니까 또 털고, 혹은 바닥에서 산 개미들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니까 사탕값 받고선 나가고, 이렇게 해서 얼르고 덜내고 해가지고선 개미를 털어내고 주가를 또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 발표가 나면서 한 방 더 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풍제약은 어떻게 해요? 조정받았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정 타이밍, 또 신풍제약 조정 타이밍, 셀트리온 조정 타이밍, 셀트리온 제약 조정 타이밍, 신풍제약 우선주 조정 타이밍, 이때가 또 한번 수익이 날 수 있는 찬스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야지만 수익이 나는 거지, 신풍제약 우선주를 쫙 간다 그래가지고 저 13만원 위에서 뭐 샀어요. 이틀 동안 가만히 있다가 오늘 팔아야 되는 날인데 오늘 사버렸어요.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꼭 그런 분들 계세요. 이따 또 두산중공업 설명할 때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또 물리는 거예요. 근데 또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지도 몰라. 왜?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그 추가 매수도 못하고 그냥 마냥 이제 13만원 위로 올라갈 때까지만 이제 천년만년 또 기다려야 된다. 아니면 이제 손절하든지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같은 종목이라도 어디서 사느냐,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똑같은 종목을 매매하는데도 손실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고자 위에 영상 전화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상담 문자 주시면 종목, 물려있는 종목, 또 이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종목 상담도 좋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주식을 잘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모두 상담 환영합니다.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 이날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다음날 올라오면은 3일선 깨지면, 이 5일선도 아니라 그랬어요. 5일선까지 내려올라오면 멀었으니까 이날 끝까지 내려와야 5일선이에요. 3일선이 요 한 3만원 정도에 있었습니다. 3만원 깨지면 버리는 거죠. 3일선을 대응해가지고 3일선 깨지면은 그때는 미련 없이 매도를 하고, 3일선 위에 들어가신 분들도 3일선을 꼭 대응을 해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도 물리신 분들, 그래도 물리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음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온다. 반등이 나오면 팔아라. 반등 나올 때에 손실을 줄이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대로 또 못하죠. 분명히 못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철철이 물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주가가 버티기 시작을 합니다. 장대 양봉, 또 장대 음봉, 이렇게 봉의 길이가 커진 다음에 그 다음 봉의 길이, 그 다음 봉의 길이, 그 다음 봉의 길이, 그 다음 봉의 길이. 자, 봉의 길이가 점점 작아들죠. 봉의 길이가 점점 작아드는데 주가가 자꾸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내려와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더 이상 안 밀려요.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제는 요 위에서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수익이 낸 애들도 있을 거고, 또 손실 난 애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물량을 여기서 털놈들 다 털어라. 누군가가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받아준단 말이에요. 얘가 바로 제일 큰 세력이죠. 관리를 딱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물량 매집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올립니다. 이 기간이 단기간에는 안 끝나요. 한참 걸려요. 지난번 이때도 봐봐요. 최소 한 달, 그리고 한 번 더 올랐고, 이때는 몇 달 걸렸어요. 한 달, 두 달. 두 달 잡고선 이제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 이제 떨어졌죠. 이제 떨어진 지 일주일도 안 됐죠. 며칠 됐어요. 2, 3일.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잘 행보를 해주면 2만원대 이상, 한 2만 1,000원에서 2만 2천원, 요 사이에서만 안 떨어지고 잘 버텨주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성 파워텍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같은 이제 이 원자력 관련주 중에서 두산중공업, 보성 파워텍,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급등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보성 파워텍에서 더 밀리지만 않으면 돼요. 더 밀리지만 않고 물론 이제 장중에 조금 더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중요한 중심선인 3,800원, 3,800원대 이하로만 안 내려가고 버텨주면은, 특히 이제 4,000원 위에서 잘 버텨주면 한 달 횡보해야겠죠. 물론 한 달이 걸릴지 보름이 걸릴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이 위에 올라가서 거래량 나와서 물린 물량들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줘야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원전 테마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시작을 했고 또 정책으로도 엮여가지고선 갈 수 있는 쪽이 바로 원전 테마고 4년 동안 탈원전 했다가 이제 또 원전 하니까 이 원전 쪽에 대해서는 얘기가 또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한 번에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신 또 폭발적인 막 이런 랠리가 나온다? 그건 아니지만 폭발적인 랠리라기보다도 이제 반등, 물린 분들 빠져나올 수 있는 반등의 시간이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도 이제 최근에 급등을 막 했었는데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갔었는데 포스코 200에 편입이 됐어요. 이제 거래량 줄면서 질질질질질 내려오는데 자, 이거 내려오다 이렇게 한번 기술적으로 뭐 뺨 친다는 걸 기대하고선 들어가거나 그러지 마세요. 물론 하다가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뿅 하고 오를 수도 있겠지만 코스피 200이나 뭐 코스닥 150이나 이런 쪽에 편입이 되잖아요. 예, 들어가게 되면은 그 뒤로 주가는 끝났습니다. 그동안에는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대라는 기대감 때문에 쭉 올랐다가 자, 이제 코스피 200입니다 하는 순간 이제 떨어져서 그다음부터는 별 볼 일 없어요. 자, 그래서 대한전선보다는 다른 쪽을 보시는 것이 좋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쌍방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쌍방울이 이스타항공의 이제 또 유력한 입찰 그룹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하림하고 붙었어요. 하림하고 쌍방울 이렇게 붙었는데 하림이 안 한대요. 그래서 이제 하림이 주가가 갑자기 막판에 확 떨어지고 쌍방울은 지금 올라가지고 시간에 지금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재료가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쌍방울 같은 종목은 단기로 보는 거예요. 예, 또 입찰에 성공 이러면 그날로 끝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길게 보면은 1200원대만 오면 얘는 빠졌어요. 예, 1100원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자, 한 방 더 쳐서 1200원 넘어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매물대가 위에 최꼭대기가 지금 박스권의 상단에 1200원대에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때다. 물론 이 폭만 해도 단기적으로는 땡큐한데 벌써 시간에 10%가 올랐기 때문에 1200원에 육박합니다. 자, 그래서 쌍방울은 단기적으로만 단타의 영역으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SMCNC 이 지금 SM의 이수만 회장의 이 지분을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이제 이 인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지분을 이제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SMCNC가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슬슬 또 이제 조정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받치게 되면은 아직 인수를 해서 넘긴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한다는 거죠. 앞으로 한다 그런 것이 주가는 좋아요. 왜냐면 했다. 오늘 했어. 그럼 끝이에요. 인수했어. 그럼 끝. 인수할 것이다. 그러면 항상 첫 번째 시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정받고선 두 번째 시세가 또 나옵니다. 왜냐면 인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계속 인수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왔다가 또 조금 잠잠해졌다가 또 나오죠.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가 되면서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막 급등해서 끝까지 오는 쌍방울보다는 SMCNC가 조정받을 때 올랐다 이제 조정을 이제 받기 시작을 했어요. 이 조정권에서 SMCNC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조정권에서 지지가 나올 때 바로 이때가 또 한번 매수의 타이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투매가 한번 탁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횡보하다 한번 툭 빠졌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자, 요런 패턴을 그릴 수도 있고 횡보가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또 올라갈 수 있는데 한번 주가가 조정이 한번 나왔으면은 또 한번 아주 멋진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정치 테마주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지난번에 이 윤석열 전 총장 뭐 공수처 조사, 수사 착수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번 급락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급락한 이후에 다시 다 올라왔습니다. 관련된 얘기 중에 악재가 나와가지고선 갑자기 투매가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 이러면 이 날이 아주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제가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안 좋은 얘기는 딱 하나예요. 나 안 해. 그거예요. 나 안 해만 안 하면 괜찮아요. 또는 나 안 해 하든지 아니면 경선에서 붙었는데 져. 그래서 경선은 이제 한 명만 나가는 거잖아요. 요 한 명 안에 못 들어가고 져. 요러면은 요건 이제 끝장이에요. 요건 끝장인데 뭐 지지율에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거나 또는 뭐 수사를 한데 또 뭐가 안 좋대. 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래서 안 좋을 것 같은데 수사를 받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 이렇게 돼서 수사가 돼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구속이 돼요. 진짜로 구속이 돼서 진짜 깜빵을 가. 이러면 끝나는 거죠. 이러면 안 되지.
구속이 될 것 같아, 깜빵을 진짜 갈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선 나는 이제 그만할래, 그만둘래, 이제 안 나올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진짜 하한가 치고 작살 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수사를 갖다가 하겠다. 그러면 이제 수사를 하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약간 불안감이 생기니까 투매가 왕창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은 항상 악재가 기회예요.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최저점으로 떨어졌을 때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회사 자체 내 악재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악재라 그러면은 아주 땡큐하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어때요? 위즈코프도 그때 제가 위즈코프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오늘도 한 9% 10% 가까이 오르고요. 벌써 그때 하락 대비해서 22%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것 같죠? 이 급등주에서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보통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라서 그렇지 22%나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특히 이 위즈코프 같은 경우는 일자리 관련주예요. 일자리 관련주니까 이제 이렇게 반등이 좋았거든요. 자, 인맥 관련주도 좋은데 정책하고 엮여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1차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으면 또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오늘 사가지고 바로 내일 올라가는 그런 급등주 도 좋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장중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횡보 쭉 하면서 저점에서 모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이 급등주입니다. 급등주라 그래가지고 막 보면은 상한가 쳤다, 막 장대 음봉을 내렸다 그러는데, 그거는 꼭대기에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자연과 환경도 이미 한 차례 수익이 꽤 짭짤하게 났습니다. 여러분들께 처음에 소개시켜드렸었던 자리가 이 단기과열할 때예요. 2250원대였습니다. 2250원대.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26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15% 정도의 이 급등, 15% 정도면은 급등이라고 할 만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공수처 수사한다고 하니까 이제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공수처 수사에 대한 내용이 이슈가 다 끝났죠. 그걸로 끝이에요. 뭐 수사에 대한 내용이 또 앞으로 어떻게 또 되겠다 한 번씩 나오면 주가가 출렁출렁 되겠죠. 출렁할 때마다가 또 저점의 매수 타이밍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과 환경은 이제 조정권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조정권에서 한번 툭 하고 내리면은 매수 타이밍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재건축, 도시 재생이라든지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일성건설, 또 NX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성건설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고 이제 조정권으로 싹 들어갔어요. 항상 거래량이 줄어들고 조정권이 있을 때, 자, 그리고선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고선 이때부터 분할로 들어가면은 또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NX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자, 주가 최근에 한번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NX도 계속해서 윤석열 정책주 중에서 이제 재건축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NX 같은 경우도 이 한번 주가가 오르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이 좀 나와서 조정권에서 NX도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면은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도 특히 인맥 관련주 플러스 정책 관련주로 이번에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 자,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이 됐습니다. 자, 이 대덕전자 1 우선주, 대덕전자 대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덕전자 1 우선주가 있는데, 둘 다 괜찮은데 탄력적으로 본다 그러면 대덕전자 1 우선주가 조금 더 주가는 탄력성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 지금 보시면 대덕하고 대덕전자 1 우선주, 자, 요런 종목들도 자, 이제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고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반등 나올 타이밍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가 또 한번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가MD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안정적으로도 또 그러면서도 또 급등을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며칠째 꾸준히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공수처 수사 때문에 한번 주가가 출렁거렸지만 금세 또 제자리로 복귀를 해서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시세가 나오기를 딱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멋지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이런 안정적인 자리에서 좀 모아가면서 또 급등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시면서 저와 함께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상담 전화번호로 상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